굉장히 오랜 시간 동물 사육사로 일을 해오던 한 외국 남성이 한국 방송에서 푸바오라는 판다를 보고는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짐을 챙겨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데요. 그곳에서 그 사육사는 믿기 힘든 장면들을 보고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5대 동물원 중 하나인 체코에 있는 프라하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는 앤톤이라고 합니다. 40대 남자죠. 저는 제가 프라하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프라하 동물원은 최고의 직장이거든요. 복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뛰어난 곳이기 때문이에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동물을 기르는 사람일수록 동물의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제 직장인 프라하 동물원이 아주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동물원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인간이 동물들의 공간에 침입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맞춰진 시설이니까요. 그렇다고 절대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지켜야 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육사로서의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력이 길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동물들에 관한 책을 보고 있어요. 요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유튜브에도 자연스럽게 아시아 동물들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러던 중 보게 된 게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니 알고 보니 이게 한국 방송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함부로 대한다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막 혐오하거나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싫어는 아니었지만 한국을 떠올리면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방영된다니 믿기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혹시 연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연출일 리 없었어요. 이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제가 봐온 동물들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물들은 그 무엇보다 솔직한 존재잖아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려동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보호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 하루하루는 한국의 TV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갔어요. 쉬는 시간마다 제가 핸드폰을 보며 시시덕거리고 있자 동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길래 알려줬더니 나중에는 큰 스크린에 띄워놓고 같이 보더라고요. 특히 강아지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피곤함을 가시게 하는 피로회복제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높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이언트 판다 영상이더라고요. 판다는 멸종위기 동물이기도 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한국에도 판다가 있구나 신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별 기대 없이 영상을 눌렀습니다. 그도 그럴 게 판다는 아주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귀여운 강아지 영상처럼 애교를 부리거나 귀여운 모습을 판다에게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착각이었어요. 조회수가 폭발적인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사육사가 판다를 데리고 나왔는데 판다의 이름이 푸바오더라고요. 푸바오의 성격은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판다의 성격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판다가 방정맞게 뛰어다닐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사육사에게 아무렇지 않게 안기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판다는 보통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다가 사육사에게 애교를 부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낳아준 어미와도 이렇게 못 지내는데 대체 사육사와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두터워야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대체 이 사육사가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경력이 훨씬 길어 보이는 사육사는 판다의 번식도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판다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천적이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일단 번식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 저에게 판다가 온다면 저는 번식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고 꽤 인정받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이 정도로 판다의 번식은 힘든 일입니다. 예민한 판다가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으려면 그만큼 심리적인 안정을 느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육사는 그걸 가능하게 했고 푸바오의 번식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번식을 성공시켰더라고요. 제가 이 소식을 동료 사육사들에게 말하자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그게 가능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한 군데 모여서 함께 푸바오 영상을 찾아볼 정도로 푸바오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시선으로 푸바오 신드롬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경력이 꽤 되는 사육사이다 보니 동물원의 입장도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육사로서 바라보는 푸바오의 모습은 그것대로 놀라웠지만 푸바오가 있는 동물원이 푸바오를 노출시키는 방법도 놀라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데 영상 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 보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죠. 또 이런 관심은 동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물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에 눈이 멀어서 책임지지도 못할 생명을 데려와서는 안 되죠. 한국 동물원의 영상에서는 단순히 행복함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돌보는 것에 얼마나 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키우면 행복하지만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저는 제가 직접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동물원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사비를 들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놀라웠던 점은 한 2개가 아니지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동물원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복잡한 서울 도심에서 버스를 한 번 타면 바로 동물원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원이 서울 가까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꽤 오래 버스를 타고 외곽 지역으로 가야 하더라고요. 빌딩이 빽빽한 서울 도심을 지나 외곽 도로로 달리는데 서울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건물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산과 숲의 면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이런 데에 동물원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실망했어요. 프라하 동물원의 면적은 정말 크거든요. 그렇게 큰 부지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빌딩 숲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동물원을 만들 만큼 넓은 면적의 땅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버스를 조금만 타고 가니 조금씩 자연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테마파크, 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놀이동산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안에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프라하 동물원에서는 동물만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놀이기구도 타면서 동물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동물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제 원래 목적인 푸바오를 보고자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관람객들의 관람 매너였어요. 동물원에 발을 들이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길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프라하 동물원은 아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꽉 찬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동물원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프라하 동물원에 비하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애당초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에 자주 가보지 못했던 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저도 모르게 압도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도 됐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몰리면 어떡하지? 과연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 푸바오와 관련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휴대전화 케이스도 그렇고 누가 봐도 푸바오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낭패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많은 인파들을 뚫고 푸바오를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푸바오를 보러 갔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금방 줄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선 순서대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새치기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새치기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라하는 치안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간혹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면 꼭 한 2명씩 보게 돼요. 그 중에는 악명 높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못 봤어요. 그리고 이상하리라 싶을 정도로 조용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아이가 기다리는 게 힘이 들었는지 칭얼거리자 아이의 엄마는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용히 하는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판다가 소리에 예민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솔직히 이런 데서는 줄만 잘 서줘도 매너 있는 관람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의 특성에 맞춰서 관람 예절을 지켜주다니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사육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동물원에는 수많은 주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동물 우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지 마세요. 유리를 두드리지 마세요. 음식을 집어던지지 마세요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다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찾기 어렵겠지만요. 이렇다 보니 저는 한국 관람객들의 태도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프라하 동물원에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데 판다를 보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쩐지 사람들이 빨리 빠진다더니 이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잘 지키는 것만 같았던 한국 관람객들 중에서도 예외는 있더라고요. 5분이 지났으니 이동해달라는 직원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식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인상을 찌푸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 안 하더라고요. 역시 어느 나라든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 다른 직원이 오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어가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시아 언어는 잘 알지 못하지만 동물농장을 몇 개월 동안 봐왔다 보니 한국어를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고 한국어를 구분할 줄은 아는데 새로운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관람객에게 하는 말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관람객은 중국인이었어요. 그 중국인은 자기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게 짜증났는지 점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조용한 상황이다 보니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죠. 진짜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한창 뛰어놀 나이인 어린아이들도 예절을 지키기 위해 꾹 참고 기다리는데 다 큰 어른이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뜻 보이는 판다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관람객은 안내 요원에 의해 끌려나가듯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중국인 관람객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만 남았고 저는 한국 관람객들과 함께 판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판다는 처음 보는데 실물이 더 귀엽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푸바오 열풍에 휩싸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육사로 판다 우리를 보니 푸바오 귀엽다라는 생각은 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판다 우리를 관리하고 가꿀 사육사들에 대한 존경심만 피어났습니다. 판다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우리보다 더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니 그네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체코에서 봤던 영상 중에 사육사들이 판다를 위한 그네를 만들어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저건가 보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보니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실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크기는 컸고 풀도 있었고 물도 있었어요. 나무도 있고 돌, 꽃도 있었죠. 한국인분들 이런 것만 보고 사셨을 테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5대 동물원인 프라하 동물원은 그렇다 치고 저는 다른 동물원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동물원의 사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열의 7, 8은 여전히 콘크리트 바닥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판다가 살던 곳은 아니었어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제공하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프라하 동물원만 이런 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이런 사육 환경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이 외에도 놀라운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파리월드라는 곳에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와, 이건 그냥 자연이더라고요. 기린이 트럭 안으로 입을 집어넣는데 사육사인 저조차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기린을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같은 육식 동물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사자무리들이 커다란 바위 위에 다 같이 누워있는데 가장 힘이 센 대장 사자가 서열이 낮은 사자를 내쫓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사육사로 살아온 인생이 쓱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못 보고 살았는데 지금까지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프라하로 돌아간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대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관리하는 동물들이 한국에서 본 동물들처럼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나 고민하기까지 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세미나도 가면서 바쁘게 살던 그때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다는 중국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련히 잘 키울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 동료가 말하길 한국인들이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내기 싫어한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푸바오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푸바오의 중국행을 반대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물농장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푸바오 영상이 떴어요. 그런데 그건 중국으로 간 푸바오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푸바오의 모습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푸바오의 이마 중앙의 털은 뽑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범위가 커서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타이로 뽑힌 게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동물에게서 탈모가 일어난다는 건 그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미이니까요. 저는 다른 영상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마 중앙뿐만 아니라 목 뒤쪽으로도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목줄을 하고 사는 개들의 목 부분을 보면 털이 눌린 자국과 함께 간혹 털이 빠져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푸바오의 목이 딱 그런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목줄을 한 거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푸바오의 사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사육사 경력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놀랬던 점이 푸바오의 방사장이었습니다. 자연과 흡사하게 꾸며놓은 환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프라하 동물원에도 적용하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방사장은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콘크리트 그 자체였어요. 판다는 본능적으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안정을 취합니다. 그래서 판다 관련된 사진을 보면 나무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하나도 없다니. 이건 중국에 있는 사육사들에게는 판다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벽은 얼마나 높은지 저 안에 있으면 사람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이겠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내내 사육사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과 교감하며 사랑받아온 푸바오가 낯선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방사장 벽 아래에는 곰팡이가 핀 것처럼 얼룩덜룩하고 시커먼 것들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처참하더라고요. 중국 관계자들은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고 했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배려가 없는 행동이죠 이건. 한국이었다면 임시로 머무는 곳조차도 안락하게 꾸며놨을 겁니다. 전에 보니 아이바오라는 판다가 새끼를 낳을 때 한국 사육사들이 출산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라고요.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연한 대나무만 골라다가 특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동물을 돌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 중 두 번째 새끼를 위해 젖을 짜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주니 지금 자신들이 보는 게 판다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예민한 판다가 젖을 짜는 걸 보고만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이 정도로 한국에서는 사육사가 판다를 위하는데 중국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중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중국 관계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이 악물고 반박하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 동물원의 문제는 사육사들만이 아니었어요. 관람객들의 질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장대 같은 카메라들을 들고 쳐들어와서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밀치며 들어오는데 줄서기는 어디 가고 새치기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누가 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걸 잡기도 했어요. 인파에 섞여서 도망가는 바람에 잡지는 못했는데 판다를 보기도 전에 진이 빠지더라고요. 회상하면서도 끔찍한데요. 새치기는 기본이고 저는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밀쳐지고 당겨지고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거기까지 간 이유가 있기에 겨우겨우 방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방사장 앞은 시장통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고 시끄러운지. 한국 관람객들의 태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한 번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푸바오의 이목을 끌었고 그 순간 자기가 먹던 음식을 휙 하고 던졌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동물 우리로 음식을 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아이의 부모의 반응이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그런 아이가 웃긴지 깔깔거리며 한 번 더 던져보라면서 아이의 손에 음식물을 더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아이의 손에 있는 걸 낚아챘어요.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 저도 당황했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아이를 그냥 두라면서 외국에서 온 네가 무슨 참견이냐는 듯 행동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사육사라면 심각함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사장 안으로 누군가가 음식물을 던졌으니 곧바로 치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얼마나 실망시킬 생각인 건지 사육사들은 설렁설렁 나오더니 던져진 음식물을 대충 치워버리곤 들어갔어요. 푸바오의 모습은 영상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었고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인 관람객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고 그 자리를 빠져나온 뒤 생각에 잠겼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프라하 동물원에서 만났던 진상들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더라고요. 단체 관람객들로 자주 오는 무리 중 하나인데 동물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큰 소리로 깨우거나 유리를 두드리기도 했고 심지어 돌 같은 걸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지 않는다고 나무에 있는 새들에게 돌을 던지는 걸 보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도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외교 수단으로 사용할 만큼 아끼는 판다만큼은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중국이 판다를 그리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판다인 화화의 사육사가 화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특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의 진짜 주인공인 화화는 외부 방사장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죠.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판다에 대한 대우도 이 모양인데 다른 판다들은 어떻겠어요? 이럴 거면 다른 나라에서 데려가지나 말지 판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판다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자이언트 판다를 데리고 있고 다른 나라와 달리 자기네 나라 판다니까 막 대해도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푸바오는 애초에 한국에서 번식에 성공한 판다입니다. 과연 중국에서의 삶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 네, 라는 대답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죠. 저는 이날의 경험 이후 중국 동물원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에는 동물원에서 표범 3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주 간혹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육식 동물 3마리가 탈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일주일 동안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1921년? 아닙니다. 2021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국 동물원은 표범이 민가에서 발견되자 그제야 표범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이유도 모른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어린 표범들이라서 공격성이 약해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는 거죠. 아무리 어린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동물이고 배가 고프면 뭐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육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면 이걸 간과하고 쉬쉬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표범이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새끼라고 위험하지 않다는 게 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리고 괜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탈출을 알리지 않았다는데 위험을 알고 외부 활동을 조심하는 것과 표범이 길을 활보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 중에 뭐가 더 공포스러울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전문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생각도 없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는 동물원들은 좁은 우리, 부적절한 먹이와 환경, 동물 학대 등의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에 있는 동물원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학대 의혹이 있었고 광저우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된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혔습니다. 영상을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상하이 야생동물원에서는 사자와 호랑이 등의 큰 육식 동물들이 관람객들과의 접촉을 위해 과도한 훈련을 받는 장면이 포착됐었습니다. 동물들의 야생성을 완전히 죽이려면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보고 더 이상 중국 동물원에 대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찾아보면 열불 터져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동물복지와 선진국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일수록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윤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 중국은 어느 정도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인구빨이었고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로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잘 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중국인들에게만큼은 경제적 수준과 윤리의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교육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일부 사람들만 고등교육을 받지만 한국은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가리키는 지표이고 증거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굳이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양과 공공의식에서 큰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극과 극의 두 나라를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제가 사육사일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복지 향상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바의 모델을 한국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푸바오. 저도 정말 좋아하는 판다인데요.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아무쪼록 우리 푸바오가 건강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늘 고맙습니다. 당신만의